그러니까 뭐가 작은 거야? 상황이 작은 거지. 너는 너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지를 않은 거야. 이 말을 하기 쉬운 상황으로 몰았고 술술 불었지. 그러면 정란에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닌 거고, HN도 큰 조직이 아닌 거고, 너한테 기자를 한다라는 것도 큰 조직, 큰 일이 아닌 거고,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훅 떨어지죠. 그러면 효과적인 단문도 아닌 거고, 왜냐면 상황은 극적으로 몰수록 더 내적 갈등이 생기고, 내적 갈등이 생겨야 볼거리들이 많아지니까. 읽어봅시다. 내가 HTN 방송국인가요? HTN에서 해직되고 나서 3년까지는 버텼거든. 근데 애 엄마가 아프니까 답이 없더라. 사촌형이 레카차를 했어. 일 배운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 어땠겠냐? 한 건도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지. 어땠겠냐? 여기서 서브텍스트 이렇게 슬래시 그어져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일 배운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 어땠겠냐는 이렇게 인과관계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서브텍스트의 달라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 어땠겠냐? 뭐 이런 식으로 슬래시 그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한 건도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지. 그때 지금 사장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저기 방점 찍혀야 되고요. 조 기자는 기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난초를 받았어. 원기선 장군을 만났고 서약은 간단했어. 정란회에 나의 삶과 죽음을 맡긴다. 이것은 허락받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정란회에 대한 선을 지키는 한 기자로서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어. 내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었고. 이 얘기도요. 그냥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안 효과적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가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왜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 청자한테 궁극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해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잘렸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잘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3년까지는 버텼다라는 것은 돈을 안 벌고 버텼다 라기보다는 기자 일을 계속 도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애 엄마가 아프니까 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애 엄마라는 건 나의 와이프를 말할 거고, 와이프가 이제 아프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팠는지, 얼마나 어떻게 아팠는지, 그래야 답이 없는 거죠. 뭐 감기 잠깐 걸렸다고 뭐 답이 없진 않겠죠. 아니면 뭐 애 엄마가 그동안은 그런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애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돈 벌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레카차를 해야 돼. 이따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호감으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심각하게 아픈 게 좋겠죠.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심각하게 아팠는지를 내가 알아야 느낌이 나겠죠. 안 그럼 무슨 애엄마 아픈 게 애엄마 잘못이에요? 애엄마 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문 읽을 때. 정난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내 현재의 상황. 자, 지금 봅시다. 이 이야기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이 현재가 무슨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다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의 입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정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망했는지, 이 정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살아났는지, 지금 사장님을 내가 존경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뭐 아주 큰일이 났는지, 뭐 무슨 상황인지는 현재인데 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하나 나오죠. 현재의 나의 입장은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배우로서 이제 오답 빠질 수 있는 오답은 뭐냐면 과거를 연기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재현하는 연기처럼 될 수 있죠.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를 재현하게 되고 과거에 추억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노역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랬지, 여태는
그랬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추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냥 과거의 말을 재현해내는 연기로 들려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느껴지냐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단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입니다. 자,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놀자님, 순간순간을 연기가 아니라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동화 구연일까 생각하다가 더 적절한 느낌을 찾았습니다. 꼬꼬무 MC입니다. 연님, 나의 삶과 죽음을 맡기는 정난 외에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힘들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찾아온 사장님에 대한 느낌도, 기자로 활동하다가 해직될 정도의 어떠한 일을 겪은 나. 하지만 정난회를 통해 복귀하고 어떤 제약도 없이 활동하는 현재의 나. 어떤 감정이나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연님아, 이 말은 이 문장은 이런 느낌, 이 문장은 이런 느낌, 이 문장은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들린다. 그다음 이거 전체는 다 하나의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너가 연기할 때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찌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자의 입장이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을 겪었던 나를 롤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님, 잘 설명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원기선 장군 이후로는 강의하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는 보면은 이 단문이 빠질 수 있는 이제 오답들이 있는데 이 오답들은 초보라면 당연히 그냥 빠지는 거야. 첫 번째 오답은 네, 역시 그거죠. 과거를 재현하는 거죠. 근데 애엄마가 아프니까 이러면서 애엄마가 아팠던 상황을 설명하고 해직되고 나서 얼마를 버텼더라 하면서 한 3년 버텼거든? 뭐 이러면서 그 3년 버텼던 걸 되게 라이트하게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백수로 놀고 먹었을 때 이런 거지. 이 3년이 너한테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싶다. 근데 애엄마가 아프니까 답이 없더라. 이것도 애엄마가 이제 아파서 일을 지가 못하니까 답이 없더라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레카차를 한다처럼 느껴져서 이 앞부분에 이 레카차 일 배우고 HTN에서 해직되고 3년 버티고 애엄마가 아프고 레카차를 했던 게 엎친 데 덮치고 덮친 일이었처럼 느껴져서 저야 이 정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기쁨이었든 아니면 타당함으로 합리화가 됐든 그게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입장이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느껴질 텐데 아니면 기쁨이 더 배가가 될 텐데 이 앞에 이 엎친 데 덮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나왔다가 고등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대학을 갔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취직을 했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별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포커스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과거를 제한하는 실수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를 지로제로님이 뭐로 잡았나가 중요하겠죠. 자, 지로제로님이 단문 분석표를 열심히 쓰셨는데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그 파악력이 조금 약한 거예요. 아직은.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도 약한데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지로제로님이 잡으신 내용을 알려드리면 HTN에서 어떤 비리를 보도를 했더니 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레카차를 하면서 일을 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내가 그 정치인의 비리를 고발하며 내 양심을 지킨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 나로 인해 힘들어진 가족들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닌지 매 밤마다 고민하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이게 실렸겠죠. 근데 네가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네. 그 상황에 내 신념은 틀리지 않았다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기자 일을 계속하며 돈까지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정난회에 가입하는 것. 처음에는 은인인 줄 알고 좋았으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왜 그들이 나를 돕기로 했고 지금까지 보도마다 나를 압박하던 세력을 어떻게 무마시킨 거지? 이유가 뭐든 간에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닐 것 같다. 어쩌면 내가 고발한 그 정치인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집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발을 뺄 순 없다. 분명 나와 내 가족을 죽일 테니까. 왜 죽인다고 생각하죠? 나의 삶과 죽음을 맡긴다. 이게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나.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 뭔지를 알아야 생각하지. 막연한 거지.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얘가 이때 했으면 이때 뭐 사인했을까? 뭔가 이 집단이 엄청난 집단인 것 같아요.
나에게 삶과 죽음까지 맡기라고 하니까 뭔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에다가 그 느낌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 알겠죠. 정나래가 뭔지. 현재는 알겠죠. 그땐 내가 모르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나는 알겠죠. 만약에 나라면 나를 정말 믿는 후배가 내 눈을 바라보고 진실을 추궁한다면 설령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러지 못할 것 같대요.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정말로 믿고 내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후배가 나한테 진실을 추궁해야 되네요. 얘가 뭔가를 꼬리를 잡고 이제 추궁을 하는 장면으로 지로제로님이 대충 설정하긴 했지만 대충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뭘 더 설정해야 됩니까? 지금 지로제로님이 대충 어떤 느낌을 내고 싶었는지는 알겠죠. 놀자님, 후배와의 관계성과 역사. 네, 이건 뭐 필요한 설정이긴 합니다. 그쵸? 이 후배가 누구길래 내가 얘한테 지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 정난에는 나의 목숨도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나와 내 가족의 목숨도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이 후배가 나한테 질문한다고 이걸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나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보다 이 후배가 더 큰 거잖아요. 이게 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되냐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폭로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지.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대체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네. 아까 뭐 돌아 이 얘기야. 이 얘기 왜 하냐고. 정난애가 아주 안 좋은 뭐 단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생명줄 같은 단체고 나에게 돈을 주는 단체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단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 비밀 단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조폭들도 다 안 좋은 짓이지만 조직을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 다 자기의 정의감으로 일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정난애란 어떤 거냐는 거죠. 난초를 받았다는 게 뭔지. 네, 난초와 원기선 장군이 이게 뭔지. 자, 이 말이 난초를 받았어. 원기선 장군을 만났고 라고 끝나기 때문에 난초를 받고 원기선 장군을 만나면 정난애에 가입하는 것 같아요. 이 후배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초를 받고 원기선 장군을 만나면 정난애에 가입되는 것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지. 성우시험을 봤는데 다음날 성우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합격했다. 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화를 받았어. 사과박스네 이런 거 괜찮죠. 그러니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난초고 원기선 장군이에요. 거기에 임팩트가 실려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상대가 이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넌 그게 없잖아. 지로제로님은. 그냥 난초고 원기선 장군이야. 이 말이 상대한테 끼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지금 이 대사는 현재의 입장으로 내가 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정난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삶과 죽음까지 담겨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야기를 이 후배에게 말하게 된 계기가 대체 뭔지. 큰 얘기잖아요. 큰 얘기.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나. 어쩔 수 없었어. 후배가 나를 정말로 믿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추궁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족은 어떡하냐?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로제로님이라면 나를 정말로 믿는 후배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추궁한다면 나는 말을 해줄 것 같다라는 거야. 그거는 상황이 작을 때지. 너네 부모님의 비리를 말하라고 하는데 네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네가 술술 불겠니? 그러니까 뭐가 작은 거야? 상황이 작은 거지. 너는 너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지를 않은 거야. 이 말을 하기 쉬운 상황으로 몰았고 술술 불었지. 그러면 정난애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닌 거고 HN도 큰 조직이 아닌 거고 너한테 기자를 한다라는 것도 큰 일이 아닌 거고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훅 떨어지죠. 그러면 효과적인 단문도 아닌 거고 왜냐면 상황은 극적으로 몰수록 더 내적 갈등이 생기고 내적 갈등이 생겨야 볼거리들이 많아지니까 볼거리를 차단하려는 의지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냥 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많이 꾸미고 싶지 않아서 뭔가 오버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나라면을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지로제로님이 최선을 다해서 잡고 싶어서 요렇게 치신 것 같긴 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실수 같긴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냐면 이 대사의 무게감이 없는 거지. 이 대사의 무게감에 따라서 ifI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대사가 그렇게 가벼운 대사가 아닌데 너가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연님 대사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되게 가볍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단문을 볼 줄 모르는 애들은 가볍게 연기하게 됩니다만 지금 지로지로님이 가지고 있는 대사는요. 대사 자체에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볍게 간다라는 것은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름이 왜 정난회냐고. 정말 누가 봐도 조직 같잖아. 안 좋은 느낌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뭔가 약간 독립운동 같은 느낌도 좀 흐르지 않아? 정난회 뭐 이래가지고 조직을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근데 그 좋은 의미든 뭐든 어쨌든 이것은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말하게 된 그 상황이 뭐냐는 거지. 대체 얘는 누군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냐는 거지. 왜 하기로 결정했냐는 거지. 물어보니까 했지요. 물어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 했다. 네가 과연 그렇게 착한 사람일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막 가족의 생명도 상관없이 그렇게 할까? 설정을 할 때 깊게 생각을 안 한 게 페인인 것 같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런 생각까지 네가 아무리 시간 줘도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모를 것 같아. 이런 필요한 설정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배워야 돼. 필요한 설정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실수들은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알게 되진 않습니다. 괜히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글만 장황해질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단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단문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재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설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요하죠. 정난에는 뭔지, HT에는 뭔지, 해직은 왜 됐는지, 애엄마는 왜 아픈지, 난초는 뭔지, 원기선 장구는 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문이 빠질 수 있는 오답들이 뭔지에 대해서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실수 잘하셨어요. 실수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다음에 몇 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